법화도둑 이재명이 특활비 도둑질 꾸짖었다.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법화도둑 이재명이 특활비 도둑질 꾸짖었다. 자, 특활비, 조금 전에 저는 국회 특활비가 전액 유지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정마비를 시키는 이 사람들이 참 핑계도 가지가지로 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회 거는 살려놓고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민주당이 사실상 국회 살림을 삽니다. 왜냐하면은 국회 사무총장이 살림을 사는데 다수당에서 사무총장을 가져가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사무총장, 그러니까 사무처도 민주당이 장악을 해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다수당이 되면은 국회의장뿐이 아니고 사무처도 다 그 이제 장악을 하고 국회 방송까지 어떻게 보면 다 장악을 합니다. 과거에는 국회 도서관장을 야당 몫으로 줬는데 요즘은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민주당 살림을 사는 것은, 그러니까 국회 살림을 책임지는 것은 민주당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무처에서 돈을 집행을 하는데 그건 다 살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거는. 그 살려줬는데 어쨌든 핑계를 가지가지로 됩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때문에 국회 특활비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말이 나와서 그냥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허영, 예결위 민주당 간사 허영인데 MBC에서 국회 특활비는 왜 그대로 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을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특정 지역의 광역단체장 하시는 분이 과거의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90% 이상 자체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국회 특활비는 원래 100억대 규모였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광역단체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지칭하는데 2018년에 그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특활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때 홍준표 시장이 특활비를 자녀 유학비 또는 생활비로 썼다 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2008년 원내대표 시절에 매달 받은 특활비 4천 내지 5천만 원 중 쓰고 남은 돈은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 자, 그래서 그때 국회 특활비가 63억 원이었는데 9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야당의 예결위 간사가 하는 겁니다. 간사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제 뭐 국회 특활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 그걸 어떻게 깎어. 그래서 그거 이제 핑계 대면서 홍준표 때문에 국회 특활비가 왕창 깎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돈인데 그걸 뭐 왜 깎어 우리가. 자,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9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국회 특활비는 산하기관을 지원하고 의원 해외 출장 등에 사용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다른 데는 깎지 않고 이것은 그대로 살려서 국회의원들 외국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부족한 돈인데 그걸 왜 깎느냐. 그리고 부족해진 이유는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때문이다. 이런 핑계를 대는, 그러니까 이 완전히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다수당의 행포를 막 부리는데 본인들도 겸연쩍으니까 이런저런 핑계, 변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김병욱 전 의원, 김병욱은 이재명의 핵심 척근이었죠. 지금 국회의원 떨어져서 아닌데 오늘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가 야당에게 사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예산이 정부가 야당에게 사정을 합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갑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되게끔 부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빚어진 참극이다. 이게 갑자기 자기들이
이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검찰 예산 다 깎고 뭐 경찰 예산 깎고 감사원 예산 다 깎고 자기들 국회 예산은 챙기고 용산 예산 다 깎고 해놓고는 이거 왜 그랬어 하니까는 그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와서 사정을 안 했기 때문이야. 우리 예산 이거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서 우리가 깎은 거야. 이게 지금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김병우. 기본적으로 예산은 정부가 우리가 편성한 예산대로 통과를 해 주십시오라며 와서 빈다. 국회한테 빈다. 행정부가 싹싹 빈다. 그러면 국회에서 안 맞는 것을 감액을 하고 감액 부분을 정액할 때 정부 동의를 얻어내며 여야가 상생하고 협치하는 것이다. 싹싹 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정부가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부처가 전체적으로 불성실하게 답변한다. 이 막 핑계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했던 박범계가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국회에서 이 법사위 예산에서 법원 행정처 예산을 깎았죠.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그 고위 판사 출신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이 예산을 좀 다시 복원시켜 달라고 하니까는 그때 박범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싹싹 빌어보세요. 싹싹 빌면은 모르지. 이런 식으로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는 자가. 자, 이 사람도 김병욱도 싹싹 빌어야 되는데 안 빌었다. 빌었어도 자기들이 대통령실, 검찰 다 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민망하니까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안 해서 깎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김병욱이 이 특활비도 설명을 제대로 하면은 그대로 통과시켜준다. 대통령 경호처는 설명을 제대로 해서 통과했고 나머지 부서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 깎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설명하는데 제대로 한 부분은 인정해 준다. 정부가 설명을 하지 않고 쌈짓돈 쓰듯이 간행적으로 쓴 부처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머지 부처는 이제 설명을 잘 안 했고 대통령 경호처는 설명을 해서 예산을 살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경호처 특활비는 정부 원안대로 82억 원이 유지된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완전 다 삭감을 하면서 경호처는 살려줬죠. 왜 살려줬을까요? 경호처는 국회 운영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은 대통령 20일 회의록에 따르면은 경호처 특활비를 왜 살려줬는지가 나옵니다. 그때 이 여당은 이 82억 원을 살려놔야 된다고 하면서 국빈 경호, 외빈들 국내 경호 등을 이유로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경호처의 입틀막 논란. 그때 막 윤석열 대통령에게 막 고함을 지르다가 이렇게 끌려나간 그 사람이 있었죠. 진보당 의원. 그리고 또 어디 다른 데 가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입틀막 이렇게 그 조롱을 하는데 입틀막을 했기 때문에 70%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민주당이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단 70%는 삭감해야 된다. 대통령 경호처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대충 경호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 회의록에 보면은 정부 원안대로 좀 해주세요. 82억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전직 대통령님들이 해외를 많이 가십니다. 대통령이 해외로 가시게 되면 그 나라의 공적 시스템을 협조받기가 어렵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호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거죠. 전직 대통령님. 상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경호 장비 제공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직접 장비를 구매하고 그쪽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배준영 국민의힘
소위원장이 그럼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해외로 갔을 때 필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차장 김성훈 차장이 경호원은 다 저희가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나가도 우리가 경호원이라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삭감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는 민주당이 입장을 전해서 운영위 전체에서 그래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 당시 민주당 박성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직 대통령 또 전직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경호활동 이 관련 상황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예산 살려줄게. 문재인 부부, 문재인 김정숙도 나갔을 때, 전직 대통령 나갔을 때 경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까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원안 통과. 잘 설명됐어.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잘 설명됐어.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입니다. 법카도둑 이재명이 특활비 도둑질 꾸짖었다. 자,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내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반발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라는 데서 이재명이 어디 쓴지도 모르는 권력기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한다는 건 당황스러운 얘기다. 예비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해에서는 예비비 그것도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삭감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다른 데서 이제 빼돌려가지고 막 쓸까봐 삭감을 했던 거야. 다른 데서 쌈짓돈처럼 막 뺐을까봐. 그리고 특활비 그 어디 썼는지도 모르는 그거 삭감을 한 거야. 자, 국내 경제가 어려운데 그 상황을 외면하고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할 우려가 있다. 지금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4조 8천억 예비비를 2조 4천억 원으로 반토막 내놓은 상태죠. 조금 전에 제가 2조 4천억 전에 삭감했다는데 그 반토막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활비, 권력기관 특활비와 관련해서 문제된 특활비는 어디 쓴지도 모르는 비용을 삭감한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나라 살림을 못한다. 정액을 안 해줘서 협상 안 해줘서 문제다. 이런 식은 정말 황당하다. 자, 진짜 황당하죠. 이재명이 이런 말 하니까는. 특활비를 어디 쓰는지도 모르는 그 특활비를 왜 예산에 편성해야 돼? 어디 쓰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디 쓴지가 다 드러난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그게 특활비죠. 사실상 특활비죠. 도지사의 특활비죠. 업무 추진비라는 게. 그거 업무 추진비 가지고 이 제네시스 차량 갖다 놓고 공용 차량처럼 해가지고 한 그 6천만 원어치 국고 손실시킴. 업무 추진비. 그리고 업무 추진비 그거 외에 무슨 이 법인카드 이런 것 가지고 막 사적으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다 해놓고는 직원들 시켜가지고 속된 말로 가라 영수증. 과거에 가라 영수증이라고 그러죠. 가라 영수증 만들게 막 하고 자기가 도장 찍고 이렇게 했던 인물이 특활비 그거 어디 썼는지도 모르는 자기가 잘 알죠. 특활비 그렇게 빼먹는다는 거. 자기가 빼먹었으니까. 근데 이것은 민생 치안을 위해서 수사를 하는 특활비. 용산에서 대통령의 업무를 위한 특활비. 이걸 다 삭감을 해놓고 그 어디 쓰는지도 모르는 거 뭐. 자기가 어디 쓰는 걸 자기가 뒤로 빼돌려서 쓴 게 자기는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숙 씨 특활비 용산 청와대 특활비 가지고 옷 사고 구두 사고 한 것을 다 봐왔기 때문인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